금단의 역사 시즌1 EP 18 인현왕후 vs 장희빈 두 여자의 전쟁 그리고 비극 오프닝 사약 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깨지는 도자기 소리 여인의 비명 내레이터 극도로 긴박하고 강렬하게 1701년 10월 10일 새벽 취선당 한 여인이 사약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눈물 그녀는 5년 전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이름 장희빈. 하지만 지금 사약을 마셔야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레이터 더 강렬하게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화려했던 왕비가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3개월 전 또 다른 여인이 죽었습니다. 인현왕후 34세의 나이로 의문의 병으로 두 여자, 한 명의 남자, 하나의 왕비 자리 21년간의 처절한 전쟁 사랑인가 권력인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역사는 말합니다. 인현왕후는 선이고 장희빈은 악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금단의 역사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여인들의 전쟁 그 이면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사랑과 증오, 질투와 복수, 권력과 파멸, 그리고 한 남자의 이기심. 지금 시작합니다. 정식 오프닝 내레이터 조선시대 왕비. 그것은 단순한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었고 생존이었고 가문의 영광이었고 때로는 죽음이었습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 여자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자신의 인생을, 때로는 양심까지도. 그리고 왕비가 된 후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궁들과의 경쟁, 왕의 총애 유지, 아들 낳기, 권력 투쟁.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전쟁만큼 극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인현왕후 1667-1701 본명 민씨 본관여흥 서인 명문가 출신 정통 왕실 가문. 그녀는 어릴 때부터 왕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법, 문학, 시, 서예 완벽한 왕비감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우아하고 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장희빈 1659-1701 본명 장옥정 본관인동 남인중인 가문 출신. 아버지는 역관통역관. 그녀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았고 한문을 읽을 줄 알았고 무엇보다 야심이 있었습니다. 궁녀로 입궁했지만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자를 낳았고 결국 왕비가 되었습니다. 신데렐라 스토리. 하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1680년부터 1701년까지 21년 두 여자의 전쟁 연대기. 1680년 민씨 왕비 간택 장옥정 입궁. 1681년 숙종과 장옥정 관계 시작. 1686년 장옥정 왕자 출산 경종. 1688년 기사환국 민씨 폐비. 1689년 장희빈 왕비 책봉. 1694년 갑술환국 인현왕후 복위. 1695년 장희빈 희빈으로 강등. 1701년 8월 인현왕후 사망. 1701년 10월 장희빈 사사. 21년간 두 여자는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서로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숙종 1661-1720 조선 19대 왕. 제위 1674-1720 46년. 그는 총명했고 강력했고 개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문제에서는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는 민씨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장옥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민씨를 폐위시켰지만 후회했습니다.
그는 장희빈을 왕비로 만들었지만 다시 강등시켰습니다. 그는 결국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는 두 여자를 모두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모두 이용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밝힙니다. 두 여자의 전쟁 이면에 숨겨진 진실, 그들의 사랑과 증오, 그들의 야망과 절망, 그리고 비극적 결말. 역사는 말합니다. 인현왕후는 선이고 장희빈은 악이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둘 다 희생자였을까요? 그리고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제1장 1680년 운명의 시작 13세 신부 내레이터 1680년 1월 경희궁 회상전 숙종 6년 차가운 겨울 왕비 간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왕비 간택 과정 대왕 대비 숙종의 할머니 엄숙하게 왕비를 간택한다. 누가 적합한가? 대신 A 서인 대비마마 여흥민 씨 가문의 규수가 적합하옵니다. 대신 비남인 대비마마 남인의 O 씨 가문 규수도 훌륭하옵니다. 대왕 대비 각각의 임무를 자세히 아래라. 대신 A민 씨 규수는 명문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예법과 학문을 익혔사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덕이 있어 왕비의 품격을 갖추었사옵니다. 대신 B.O. 씨 규수는 남인 명문가 출신으로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하옵니다. 내레이터 하지만 진짜 선택권은 대왕 대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였습니다. 1680년 당시 조선은 두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서인 보수적, 주자학 중시, 기득권, 남인 진보적, 실학지향, 신진 세력. 두 파벌은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왕비 간택은 정치적 승부처였습니다. 왕비의 가문이 권력을 잡으니까요. 숙종 19세 신하들과 논의하며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서인 대신들 전하 민씨 가문이 적합하옵니다. 정통 명문가이옵니다. 남인 대신들 전하 오씨 가문도 숙종 결정하며 민씨 가문의 규수로 하겠다. 남인 대신들 속으로 불만 또 서인이 이겼구나. 내레이터 1680년 5월 6일 민씨 왕비로 간택 나이 13세 13세 소녀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 민씨 13세 왕비 복식을 입고 떨며 첫 민씨 전하를 뵙습니다. 숙종 19세 어린 신부를 보고 당황하며 일어나 보거라. 민씨 일어서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종 부드럽게 얼굴을 들어 과인을 보거라. 민씨 천천히 고개를 들며 숙종 민씨의 어린 얼굴을 보며 참으로 어리구나. 아직 아이로구나. 민씨 당황하며 죄송합니다 전하. 숙종 미소 지으며 죄송할 것 없다. 다만 과인도 당황스러울 뿐이다. 그대가 너무 어려서. 민씨 첩이 노력하겠습니다. 숙종 노력? 무슨 노력? 민씨 훌륭한 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종 민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래 천천히 하거라. 과인이 기다리겠다. 그대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내레이터 민씨 13세 숙종 19세 6살 차이. 하지만 문제는 13세 소녀는 아직 어른이 아니었다는 것. 왕비의 의무를 다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2년? 3년? 5년? 하지만 19세 남자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다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제2장 1680만 1686년 장옥정 왕의 마음을 훔치다. 내레이터 1680년 가을 어느 날 오후 숙종이 후원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숙종 산책 중 멀리서 한 궁녀가 꽃을 꺾는 모습을 보며 내시 전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숙종 여인을 가리키며 저 여인 누구인가? 내시 쳐다보며 아, 저 여인은 궁녀 장옥정이옵니다. 숙종 장옥정? 어느 처소의 궁녀인가? 내시 중전마마민 씨를 모시는 궁녀이옵니다. 숙종 계속 바라보며 참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시, 전하, 숙종 저 여인을 불러들여라. 과인이 말을 나누고 싶다. 내레이터 장옥정, 나이 21세, 신분 궁녀, 출신 남인중인 가문. 그녀는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장형은 역관, 중국어와 일본어를 하는 통역관, 양반은 아니었지만 중인 계급으로서는 상당한 지위. 그래서 장옥정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문, 시, 서예,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첫 대화, 장옥정 숙종 앞에 무릎 꿇으며 첩 장옥정, 전하를 뵙습니다. 숙종 일어나 보거라. 장옥정 일어서며 숙종 그대 이름이 옥정이라 했는가? 장옥정 예 전하, 옥처럼 아름다운 정이라는 뜻으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옵니다. 숙종 미소 지으며 좋은 이름이로구나. 그대는 중전을 모신다 했는가? 장옥정 예 전하, 중전마마를 시중 들고 있사옵니다. 숙종 중전은 아직 매우 어리지? 장옥정 조심스럽게, 마마께서는 어리시나 총명하시고 단정하시옵니다. 숙종 그대는 중전보다 나이가 많겠구나. 장옥정 예 전하, 첩은 올해 21이옵니다. 숙종 21? 그렇다면 과인보다 2살 많구나. 장옥정 놀라며 황송하옵니다. 전하, 숙종 웃으며 황송할 것 없다. 오히려 과인과 대화하기 편하겠구나. 중전은 아직 어려서 과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하지만 그대는 어른이니 과인의 말을 이해하겠지? 장옥정 눈을 빛내며 예 전하, 첩이 전하의 말씀을 듣겠사옵니다. 내레이터 그날부터 숙종은 자주 장옥정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습니다. 책 이야기, 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숙종은 장옥정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장옥정은 똑똑했고 재미있었고 아름다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이었으니까요. 13세 왕비와는 달리 1681년 어느 날 숙종 장옥정과 함께 책을 읽으며 옥정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옥정 책을 보며 군자는 덕을 중히 여긴다. 전하, 이것은 왕께서 백성을 다스릴 때 힘이 아니라 덕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숙종 감탄하며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그대는 참으로 총명하구나. 장옥정 과찬이옵니다. 전하, 숙종 과찬이 아니다. 사실이다. 과인이 신하들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속 시원히 대화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그대와는 마음이 통하는구나. 장옥정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첩도 전하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사옵니다. 숙종 장옥정을 바라보며 옥정아, 장옥정 예 전하. 숙종 장옥정의 손을 잡으며 과인은 그대가 좋다. 장옥정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 숙종 과인의 곁에 있어다오. 장옥정 눈물을 글썽이며 예 전하, 첩은 전하 곁에 있겠사옵니다. 내레이터 그렇게 1681년 숙종과 장옥정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 비밀은 없습니다.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하께서 궁녀 장옥정을 총애하신다. 그리고 이 소문은 13세 왕비 민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민씨의 슬픔. 민씨 14세, 자신의 처소에서 상궁에게 전하께서 장옥정이라는 궁녀를 총애하신다 들었는데 상궁 난처해하며 마마, 그것은 민씨 사실이지? 숨기지 마라. 나도 알고 있다. 상궁, 마마. 민씨 눈물을 참으며 전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신지 벌써 2달이 되었다. 나는 왕비인데 전하께서는 나를 찾지 않으시고 궁녀를 찾으신다. 나는 뭐가 부족한가? 아, 알겠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이구나. 전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른 여자이고 나는 아직 아이이구나. 상궁 마마, 그렇지 않사옵니다. 민씨 아니다. 사실이다. 나는 왕비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다. 전하와 부부로서의 관계도 아직 없다. 나는
왕비라는 이름뿐인 아이일 뿐이다. 내레이터 민씨의 고통.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전하께서 나를 다시 보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하지만 1686년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3장 1686년 왕자의 탄생. 모든 것이 바뀌다. 내레이터 1686년 10월 28일 새벽 3시 장옥정의 처소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출산. 장옥정 27세. 진통 중. 으악. 아파. 너무 아파. 산파 마마.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장옥정. 나는 죽는 것이 아닌가. 산파 아니옵니다. 곧 나오실 것이옵니다. 내레이터 12시간의 산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산파 기쁨에 겨워 축하드리옵니다. 원자이십니다. 건강한 원자이십니다. 장옥정 힘들지만 눈을 크게 뜨며 원자? 아들이라고? 산파예, 마마. 아드님이시옵니다. 장옥정 눈물을 흘리며 아들. 나의 아들. 내가 왕자를 낳았구나. 내레이터 소식이 즉시 숙종에게 전해졌습니다. 넷이 숙종에게 달려와 전하, 대단한 소식이옵니다. 숙종 25세,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이냐? 새벽에 넷이 장수건 장옥정께서 원자를 낳으셨사옵니다. 숙종 벌떡 일어나며 무엇? 원자? 아들? 넷이에 전하, 건강한 원자이십니다. 숙종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달려가며 어서 안내하라. 과인이 직접 가보겠다. 내레이터 숙종이 장옥정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숙종 헐레벌떡 들어와서 옥정아. 장옥정 출산 후 지쳐있지만 미소 지으며 전하, 오셨사옵니까? 숙종 장옥정 곁에 무릎 꿇으며 그래. 아들을 낳았다고? 과인의 아들? 장옥정 예 전하. 첩이 전하의 아들을 낳았사옵니다. 숙종 아기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이것이 과인의 아들이구나. 작고 빨갛고 하지만 건강해 보이는구나. 장옥정 전하, 건강한 아드님이옵니다. 숙종 장옥정의 손을 잡으며 옥정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대가 과인에게 아들을 주었구나. 과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장옥정 눈물을 흘리며 전하, 첩은 행복하옵니다. 숙종 과인도 행복하다. 너무도 행복하다. 내레이터 왕자의 이름 윤. 훗날의 경종입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조선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씨 왕비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씨의 충격. 민씨 19세 소식을 듣고 장옥정이 아들을? 상궁예의 마마. 원자를 낳았다 하옵니다. 민씨 얼굴이 창백해지며 왕자. 나는 6년 동안 왕비였는데 6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궁녀가 왕자를 낳았구나. 상궁 마마 진정하십시오. 민씨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으며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왕비인데 아들이 없고 궁녀가 왕자의 어머니이고 나는 상궁 민씨를 부축하며 마마도 곧 아드님을 낳으실 것이옵니다. 민씨 눈물을 흘리며 언제 낳는단 말이냐? 전하께서는 이미 1년 넘게 나를 찾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내레이터 민씨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를 낳은 장옥정. 그녀의 지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옥정의 승진. 숙종 장옥정을 수건으로 승격시킨다. 대신들 전하, 숙종 과인의 아들을 낳았다. 마땅한 보상이다. 내레이터 1686년 11월 수건 종사품. 1687년 3월 수계 종이품. 1688년 1월 귀인 종일품. 불과 14개월 만에 궁녀에서 종일품 귀인까지 전례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장옥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왕비였습니다. 장옥정과 남인 대신의 밀담.
장옥정 남인 대신을 은밀히 불러 대감, 제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첩이 왕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인 대신 목소리를 낮추며 마마 현재로서는 어렵사옵니다. 장옥정 왜입니까? 첩은 왕자를 낳았습니다. 중전은 6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남인 대신 그것이 바로 문제이옵니다. 현재 중전 마마를 폐위시킬 명분이 약하옵니다. 장옥정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남인 대신 되옵니다. 하지만 중전 마마는 아직 젊으시옵니다. 나이가 19세이시니 앞으로 아이를 낳으실 수도. 장옥정 단호하게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남인 대신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옵니다. 중전 마마의 감은 서인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중전 마마도 자연히. 장옥정 눈빛이 빛나며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인 대신 마마께서는 전하의 총애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정치는 저희 남인이 하겠사옵니다. 내레이터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표 서인 제거, 민씨 왕비 폐위, 그리고 1688년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멘트 1. 내레이터 왕자를 낳은 궁녀 장옥정, 그리고 아이 없는 왕비 민씨. 이제 두 여자의 운명이 극적으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음모와 권력 투쟁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 치열한 궁중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듭니다. 더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장 1688년 기사환국, 인현왕후의 몰락. 내레이터 1688년 기사환국. 환국이란 무엇일까요? 정권 교체. 한 파벌이 몰락하고 다른 파벌이 집권하는 것.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남인의 계획. 남인 대신들 비밀회의 밤. 대신 A 때가 왔소. 서인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요. 대신 B하지만 어떤 명분으로? 대신 C 중전민 씨를 폐위시키는 것이요. 중전이 폐위되면 서인의 힘이 약해질 것이요. 대신 A 무슨 명분으로 중전을 폐위시킨단 말이요? 대신 C 첫째, 중전께서 8년 동안 왕자를 못 낳으셨소. 둘째, 귀인 장씨 장옥정는 왕자를 낳았소. 셋째, 전하께서 귀인 장씨를 총애하시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소? 대신 B하지만 중전을 폐위시키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 않소? 대신 A 연산군 때 패비윤 씨가 있지 않았소? 그리고 중종 때 패비신 씨도 있었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오. 대신 C게다가 전하께서도 내심 원하고 계시오. 대신 B 전하께서? 대신 C 전하께서는 귀인 장씨를 사랑하시오. 하지만 중전이 있기에 장씨를 왕비로 만들 수 없소. 만약 우리가 중전을 폐위시킨다면 전하께서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오. 내레이터 남인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688년 4월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을 설득. 남인 대신 숙종에게 전하, 중대한 문제가 있사옵니다. 숙종 27세 무슨 문제인가? 남인 대신 중전마마께서 8년 동안 왕자를 낳지 못하셨사옵니다. 숙종,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남인 대신 전하, 조선은 후사가 필요하옵니다. 만약 전하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왕위를 이을 자가 없사옵니다. 숙종 과인에게는 아들이 있지 않은가? 윤희경종가 있다. 남인 대신 하오나 전하, 윤원자는 중전마마의 소생이 아니옵니다. 귀인장씨의 소생이옵니다. 숙종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남인 대신 중전마마께서 계시는 한 귀인장씨의 아드님은 정식 왕세자가 될 수 없사옵니다. 숙종 고민하며 남인 대신 전하, 신은 감히 아래옵니다. 중전마마를 폐위하시고 귀인장씨를 왕비로 삼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윤원자가 정식 왕세자가 되고 조선의 후사 문제가 해결되옵니다. 숙종 망설이며 하지만 중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남인 대신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옵니다. 왕비의 의무는 왕자를 낳는 것.
그 의무를 8년 동안 다하지 못했사옵니다. 그리고 중전의 가문 서인들은 전하의 뜻을 거스르고 있사옵니다. 숙종 어찌 거스른단 말인가? 남인 대신 전하께서 귀인장 씨를 총애하시는데 서인들은 이를 못마땅해 하고 전하를 비판하고 있사옵니다. 숙종 분노하기 시작. 감히 과인의 뜻을 거스른단 말인가? 남인 대신 그렇다옵니다, 전하. 서인들은 전하보다 그들의 당파를 중시하옵니다. 이것은 영모나 다름없사옵니다. 숙종 화가 나서 과인을 거스른단 말인가? 과인을. 내레이터 숙종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1688년 5월 2일 폐비선언. 숙종 조회에서 차갑게 중전민 씨를 폐위한다. 서인 대신들 충격에 빠져 전하, 중전마마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사옵니까? 숙종 왕자를 낳지 못한 죄, 그리고 과인의 뜻을 거스른 너희 서인들의 죄. 서인 대신 A 전하, 중전마마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시옵니다. 단지 아직 아이를 못 낳으셨을 뿐. 숙종 8년이다. 8년 동안 못 낳았다. 이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인 대신 B 전하, 중전마마께서는 아직 젊으시옵니다. 앞으로 아드님을 낳으실 수 있사옵니다. 숙종 과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과인의 명이다. 중전을 폐위하라. 서인 대신들 전하. 숙종 그리고 중전 폐위를 반대하는 신하들은 모두 파직한다. 내레이터 1688년 5월 2일 민씨 왕비에서 폐출. 조선 역사상 가장 억울한 폐비 사건. 그녀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무것도. 단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뿐. 민씨의 마지막 날. 민씨 21세 왕비 복식을 벗으며 울부짖으며 전하, 첩을 만나주십시오. 첩이 무슨 잘못을 했사옵니까? 첩은 최선을 다했사옵니다. 8년 동안 왕비로서 최선을 다했사옵니다.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죄이옵니까? 그것이 폐위당할 죄이옵니까? 상궁 눈물을 흘리며 마마, 왕명이시옵니다. 어서 궁을 나가셔야 합니다. 민씨 나는 왕비였는데, 조선의 국모였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되는구나. 상궁마마, 서두르셔야 합니다. 민씨 마지막으로 궁궐을 돌아보며 안녕. 나의 집이었던 곳.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다. 돌아올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내레이터 폐비민씨. 그녀는 가마를 타고 궁을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서 지켜봤습니다. 재현 장면 마이너스 백성들의 반응. 백성 A 저것이 폐비마마이시구나. 백성 B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폐위당하셨을까? 백성 C 아이를 못 낳으셨다더군. 백성 A 그것이 죄인가? 그것이 폐위당할 죄인가? 백성 B 권력이란 것이 무섭구나. 왕비도 하루아침에 쫓겨나는구나. 내레이터 민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6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6년간 폐비로서 왕비가 아닌 평범한 여인으로.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의 민씨 첫 해. 민씨 작은 방에서 혼자 나는 왕비였다. 8년 동안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예법을 지키고 덕을 쌓고 신하들을 존중하고 전하를 섬겼다. 하지만 아이를 못 낳았다. 그것이 나의 죄라고? 말도 안 된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내레이터 민씨의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은 6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6년 동안 장옥정은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5장 1689만 1694년 장희빈의 전성기와 몰락의 씨앗. 내레이터 1688년 5월 민씨 폐위. 그리고 1년 후 1689년 10월 12일 장옥정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왕비 책봉식?
의식관리 귀인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노라. 장옥정 30세 화려한 왕비 복식을 입으며 감격의 눈물.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내레이터 장옥정은 무릎을 꿇고 왕비의 책봉을 받았습니다. 숙종 희빈 일어나시오. 장희빈 이제 왕비 일어서며 감사하옵니다. 전하. 신은 전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숙종 과인도 그대를 믿소. 내레이터 장희빈. 이제 그녀의 칭호였습니다. 희빈이라는 이름의 왕비. 궁녀에서 왕비까지. 전무후무한 신데렐라 스토리. 하지만 모두가 축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인들의 분노. 서인 대신들 비밀회의. 대신 A 분노하며 이것은 부당하다. 정통 왕비를 폐위하고 천한 궁녀를 왕비로 삼다니. 대신 B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소. 대신 C하지만 왕명인데 어찌하겠소? 대신 A 왕명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오. 민씨 마마는 억울하게 폐위당하셨소. 우리는 반드시 마마를 복위시켜야 하오. 대신 B하지만 지금은 남인이 집권했소. 우리 서인은 힘이 없소. 대신 A 그렇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오. 내레이터 서인의 복수 계획. 하지만 당시에는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인은 기다렸습니다. 5년간. 그리고 장희빈은 그 5년간 왕비로 군림했습니다. 장희빈의 왕비 생활 1690년. 장희빈 이제 나는 조선의 국모다.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 궁녀들 예 중전마마. 장희빈 그리고 나의 아들 윤희는 세자가 될 것이다. 훗날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궁녀였을 때 나를 업신여긴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내 앞에 무릎 꿇는다. 권력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레이터. 하지만 장희빈에게도 불안이 있었습니다. 숙종이 마음을 바꾸면 어쩌지? 민씨를 다시 복위시키면?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694년 숙종의 마음 변화. 숙종 33세 혼자 고민하며 과인이 잘못한 것은 아닐까? 민씨를 폐위시킨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단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궁에서 쫓아냈다. 과인은 잔인했다. 그리고 장시장 희빈. 그녀를 왕비로 만든 것도 옳은 일이었을까? 과인은 사랑 때문에 판단을 그르친 것은 아닐까? 내레이터. 숙종의 후회. 그리고 1694년 4월 갑술한국.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남인 몰락, 서인 집권, 그리고 민씨 복위. 제6장 1694년 갑술한국. 인현왕 후의 극적 복귀. 내레이터. 1694년 4월 갑술한국.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왜? 숙종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숙종 폐비 민씨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킨다. 서인 대신들 환호하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남인 대신들 경악하며 전하. 이것은 숙종 과인이 잘못 판단했다. 민씨는 아무 죄도 없었다. 다시 왕비로 맞이하겠다. 남인 대신 하오나 전하. 현재 중전마마장 희빈께서는 숙종 왕비장 씨를 희빈으로 강등한다. 내레이터. 충격적인 결정. 장희빈 왕비에서 희빈으로 강등. 불과 5년 만에 장희빈의 절망. 장희빈 35세 충격에 빠져 전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첩은 전하의 아들을 낳았사옵니다. 원자의 어머니이옵니다. 5년 동안 왕비로서 최선을 다했사옵니다. 그런데 다시 후궁으로 강등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숙종 차갑게. 희빈이다. 궁녀가 아니라 희빈이다. 감사히 여겨라. 장희빈 전하. 숙종. 그리고 민씨가 돌아온다. 그녀가 정식 왕비다. 그녀를 존중하라. 장희빈 눈물을 흘리며 전하. 저를 이렇게 버리시는 것이옵니까? 첩을 사랑하신다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숙종. 사랑과 정치는 다르다.
과인은 민 씨에게 잘못했다.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뿐이다. 장희빈 그렇다면 첩은 무엇이옵니까? 숙종 그대는 희빈이다. 그것으로 만족하라. 내레이터 1694년 4월 30일 2년왕 후 6년 만에 복위. 그녀는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2년왕 후에 귀환. 민씨 27세. 왕비 복식을 다시 입으며 6년을 기다렸다. 나는 돌아왔다.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진실은 밝혀졌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 전하께서도 이제 아셨다. 나는 다시 왕비다. 내 시들 중전마마 환영하옵니다. 민씨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내레이터 하지만 2년왕 후의 귀환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궁궐 안에 이제 2명의 전 왕비가 있었으니까요. 2년왕 후 현재 왕비, 장희빈 전 왕비 현재 희빈. 두 여자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멘트 2. 내레이터 6년 만에 극적으로 복위한 2년왕 후 왕비에서 후궁으로 강등당한 장희빈. 이제 두 여자의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같은 궁궐에서 매일 마주쳐야 하는 두 숙적. 과연 어떤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더욱 치열한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제7장 1694만 1701년 두 여자의 냉전 7년간의 고통. 내레이터 1694년부터 1701년까지 7년간 2년왕 후와 장희빈은 같은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2년왕 후의 일상. 1695년 2년왕 후 왕비 자리에 앉아 상궁에게 나는 다시 왕비가 되었다. 6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다. 상궁 마마, 무엇이 불편하시옵니까? 2년왕 후 전하의 마음. 전하의 마음이 완전히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니다. 전하께서는 여전히 저 여인을 찾아가신다. 상궁 마마, 전하께서 희빈의 처소를. 2년왕 후 그렇다. 오늘도 다녀가셨다고 들었다. 상궁 마마, 슬퍼하지 마십시오. 2년왕 후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슬프지 않다. 다만 씁쓸할 뿐이다. 내가 왕비의 자리는 되찾았지만 전하의 사랑은 여전히 저 여인에게 있구나. 그리고 아들. 저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없다. 그것이 나의 약점이구나. 내레이터 사실이었습니다. 숙종은 2년왕 후를 복위시켰지만 여전히 장희빈을 찾아갔습니다. 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숙종과 장희빈 1696년 숙종 장희빈의 처소에서 윤희경종는 잘 지내는가? 장희빈 37세 조심스럽게 예, 전하. 원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사옵니다. 숙종 그래. 다행이구나. 장희빈 용기를 내어 전하. 첩을 다시 왕비로. 숙종 단호하게 안 된다. 장희빈 하지만 전하. 첩은 전하의 아들을 낳았사옵니다. 숙종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다. 민씨가 왕비다. 과인이 그녀에게 잘못했다. 그 잘못을 바로잡은 것뿐이다. 장희빈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다면 첩은 무엇이옵니까? 첩은 전하의 총애를 받아 아들을 낳고 왕비가 되었다가 다시 후궁이 되었사옵니다. 첩의 인생은 무엇이옵니까? 숙종 외면하며 희빈으로 만족하라. 내레이터 장희빈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질투. 같은 시간 2년왕 후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년왕 후와 장희빈의 우연한 마주침. 1697년 내레이터 어느 날 두 여인이 궁궐 정원에서 마주쳤습니다. 2년왕 후 산책 중 장희빈을 보고 멈추며 장희빈 2년왕 후를 보고 역시 멈추며 내레이터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엄청난 긴장감. 2년왕 후 먼저 입을 열며 희빈.
장희빈 억지로 공손하게 중전마마. 2년왕 후 원자는 건강한가? 장희빈. 예, 마마. 건강하옵니다. 2년왕 후 그래, 다행이로구나. 장희빈 속으로 이를 갈며 이 여자. 내 아들을 걱정하는 척하는구나. 2년왕 후 나는 아직 아들이 없구나. 그대는 복이 많구나. 장희빈 냉소적으로. 과찬이옵니다, 마마. 2년왕 후 과찬이 아니다. 사실이다. 전하께서도 그대의 아들을 아끼시지. 장희빈. 2년왕 후 떠나며 안녕히 계시게. 내레이터 2년왕 후가 떠났습니다. 장희빈은 그 자리에 서서 떠나는 2년왕 후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장희빈 혼자. 장희빈 분노하며 민씨. 그 여자만 없었다면 나는 계속 왕비였을 것이다. 그 여자 때문에 나는 다시 후궁이 되었다. 용서할 수 없다. 그 여자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전하께서는 그 여자를 보호하신다. 신하들도 그 여자 편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레이터 장희빈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저주. 제8장 1695만 1701년. 저주. 그리고 2년왕 후의 죽음. 내레이터 1695년 가을. 장희빈이 은밀히 무당을 불렀습니다. 장희빈 무당에게 밤에 은밀히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무당 50대 여인 두려워하며 마마. 그것은 영모이옵니다. 장희빈 영모가 아니다. 나는 다만 나의 자리를 되찾으려 할 뿐이다. 무당하지만 중전마마를 저주하는 것은 장희빈 무당의 손을 꽉 잡으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다. 무당 떨며 할 수는 있사옵니다만. 장희빈 그렇다면 해라.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리고 입을 다물어라. 이 일을 누설하면 너도 죽는다. 무당. 예, 마마. 알겠사옵니다. 내레이터 저주의식. 조선시대 왕실 인물을 저주하는 것은 영모와 같은 중죄였습니다. 발각되면 사형. 하지만 장희빈은 그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695년부터 1701년까지 6년간 장희빈은 정기적으로 무당을 불러 2년왕 후를 저주했습니다. 저주의식. 1698년 무당 2년왕 후의 인형을 만들어 침을 꽂으며 주문을 외우며 민씨여 너는 병들어라. 고통받아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라. 그리고 죽어라. 장희빈 옆에서 지켜보며 차갑게 그래. 병들어라. 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을 후회하게 해주마. 내레이터.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699년부터 2년왕 후가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1699년 2년왕 후 32세 병상에서 배가 아프다. 의원 마마, 증상이 어떠하십니까? 2년왕 후 배가 쥐어짜는 듯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없다. 의원 진맥 후 이상하옵니다.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내레이터. 1699년, 1700년, 1701년 3년간 2년왕 후는 원인 모를 병으로 계속 고통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1701년 7월 2년왕 후 병이 심각해져 거의 일어나지 못함. 나는 죽는 것인가? 병의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고통만 받다가 죽는 것인가? 상궁 눈물을 흘리며 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2년왕 후 아니다. 나는 느낀다.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레이터. 1701년 8월 2년왕 후의 병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8월 10일 숙종 병문안 와서 2년왕 후의 손을 잡으며 중전, 정신을 차리시오. 2년왕 후 힘없이 전하. 첩은 이제 숙종 무슨 말을 나을 것이오. 2년왕 후 전하. 첩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사옵니다. 숙종 말하시오. 2년왕 후 숙종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장시장 희빈을 조심하십시오. 숙종 놀라며 장씨?
무슨 뜻이요? 인현왕후 첩은 저주받았사옵니다. 장씨가 첩을 저주했사옵니다. 증거는 없사옵니다. 하지만 첩은 알고 있사옵니다. 전하, 조심하십시오. 장씨는 위험한 여인이옵니다. 숙종 충격받으며 저주라니 그것이 사실이요? 인현왕후 첩이 마지막 말을 믿어주십시오. 내레이터 1701년 8월 14일 오전 10시 인현왕후 사망. 향년 34세. 공식 사인 원인 불명의 병. 하지만 인현왕후의 마지막 말 때문에 숙종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정말로 저주했을까? 좋아요 구독 멘트 3. 내레이터 인현왕후 의문의 죽음 그리고 저주 의혹. 숙종은 조사를 명령합니다. 과연 장희빈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두 여자 전쟁의 충격적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역사를 만듭니다.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제구장 1701년 9시월 장희빈의 신문과 사약. 내레이터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 사망. 같은 날 오후 숙종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숙종 신하들에게 차갑게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는지 조사하라. 대신 예, 전하. 숙종 철저히 조사하라. 만약 사실이라면 용서하지 않겠다. 내레이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나왔습니다. 9월 조사. 조사관 장희빈의 처소를 수색하며 여기를 샅샅이 뒤져라. 내시들 예. 내레이터 조사관들이 장희빈의 처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비밀 공간에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조사관 나무 상자를 열며 이것은 넷이 상자 안을 보고 경악하며 이것은 인형이 그리고 침이 조사관 인형을 꺼내며 인현왕후를 상징하는 인형이다. 온몸에 침이 박혀 있다. 그리고 저주문이 적힌 종이도 있다. 넷이 이것은 명백한 저주 의식의 증거입니다. 조사관 즉시 전하께 보고한다. 내레이터 증거가 숙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숙종 증거를 보며 분노하며 장희빈, 네가 정말로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대신 전하, 증거가 명백하옵니다. 숙종 장희빈을 잡아들여라. 내레이터 1701년 9월 15일 장희빈 체포되어 신문 받음. 신문관 장희빈, 네가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이 사실이냐? 장희빈 42세. 처음에는 부인하며 아니다. 첩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신문관 하지만 네 처소에서 증거가 나왔다. 장희빈 그것은 누군가가 첩을 모함하려고. 신문관 모함? 이 인형과 저주문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느냐? 장희빈, 신문관 사실대로 말하라. 네가 저주했느냐? 장희빈 잠시 침묵 후 마침내 그렇다. 신문관 무엇? 장희빈 당당하게 그렇다. 내가 저주했다. 민씨가 나의 자리를 빼앗아갔다. 나는 왕비였다. 하지만 그 여자 때문에 다시 후궁이 되었다. 나는 복수했을 뿐이다. 신문관 복수? 이것은 역모다. 장희빈 역모? 웃기지 마라. 내가 역모를 했다면 왜 나의 아들은 여전히 원자인가? 나는 다만 나의 권리를 되찾으려 했을 뿐이다. 내레이터 장희빈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10월 5일 숙종의 결정. 숙종 대신들에게 장시장 희빈을 어찌 처벌해야겠는가? 대신 A 전하, 왕비를 저주한 죄는 역모에 해당하옵니다. 사형이 마땅하옵니다. 대신 비하오나 전하, 장씨는 원자의 어머니이옵니다. 원자를 생각하시오. 관대히. 숙종 단호하게 아니다. 원자를 생각하기에 더욱 엄벌해야 한다. 원자의 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안다면 원자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그리고 인현왕후,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 과인은 장씨를 용서할 수 없다. 대신들, 전하, 숙종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린다. 내레이터 1701년 10월 8일 장희빈에게 사약 선고. 장희빈에게 전달되는 소식. 4시 장희빈에게 희빈마마 전하께서 사약을 내리셨사옵니다. 장희빈 충격에 빠져 사약? 나를 죽인단 말인가? 4시 눈물을 흘리며 예, 마마. 장희빈 전하께서 정말로 나를 죽이신단 말인가? 나는 전하의 아들을 낳았는데, 전하를 사랑했는데, 이것이 내가 받을 대가란 말인가? 4시 마마. 장희빈 절규하며 안 된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윤희 경종, 나의 아들. 내가 죽으면 윤희는 어찌 되는가? 내레이터 1701년 10월 10일 사약이 장희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10장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의 마지막. 내레이터 1701년 10월 10일 새벽 취선당. 장희빈의 처소. 그녀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장희빈 사약잔을 받으며 이것이 사약이구나. 4시 눈물을 흘리며 마마. 드십시오. 장희빈 잠깐. 나의 아들 윤희를 한 번만 볼 수 없겠는가? 4시.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사옵니다. 장희빈 눈물을 흘리며 그렇구나. 아들도 못 보는구나. 윤아, 어미가 미안하다. 어미가 이렇게 되어서.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한다. 훌륭한 왕이 되어야 한다. 어미를 잊지 말거라. 어미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단다. 내레이터 장희빈은 사약잔을 들었습니다. 장희빈 사약을 마시기 전 마지막 독백.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궁녀로 태어났지만 왕의 사랑을 받았고 왕자를 낳았고 왕비가 되었다. 비록 끝이 이렇게 비참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민씨, 네가 이겼구나. 하지만 저승에서 만나면 누가 진정한 왕비인지 가려보자. 내레이터. 그리고 장희빈은 사약을 마셨습니다. 장희빈 사약을 천천히 마시며 4시 지켜보며 울며 마마. 장희빈 사약을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쓰다. 너무 쓰다. 하지만 나의 인생보다는 덜 쓰겠지. 윤아, 어미는 먼저 간다. 전하, 나는 당신을 사랑. 내레이터. 장희빈이 쓰러졌습니다. 4시 장희빈을 부축하며 마마. 장희빈 희미한 목소리로 윤아, 엄마는 너를. 내레이터 1701년 10월 10일 오전 8시 장희빈 사망. 향년 42세. 궁녀에서 왕비가 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은 여인. 그녀의 파란만장한 21년 궁중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장례. 내레이터. 장희빈의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왕비의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후궁의 장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는 서울 광진구에 만들어졌습니다. 왕릉이 아니라 그냥 묘. 왕비였지만 왕비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11장. 그 후 숙종의 후회, 경종의 비극. 내레이터. 장희빈이 죽고 숙종은 후회했습니다. 숙종 혼자 밤. 숙종 40세 혼자 앉아 과인이 무엇을 한 것인가? 민씨를 폐위시키고 장씨를 왕비로 만들고 다시 민씨를 복위시키고 장씨에게 사약을 내렸다. 두 여인 모두 과인 때문에 고통받았다. 민씨는 억울하게 폐위당해 6년을 친정에서 보냈고 34세에 병으로 죽었다. 장씨는 과인의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 사약을 받았다. 과인이 잘못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 모두 죽었다. 내레이터. 숙종의 후회.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숙종의 후회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3번째 왕비를 맞이했으니까요. 대신 전하, 왕비를 다시 간택해야 합니다. 숙종, 그러하냐?
대신 예 전하, 국무가 필요하옵니다. 내레이터 1702년 인원왕후 김씨 왕비로 간택. 숙종의 세 번째 왕비 민씨, 장씨의 비극을 알면서도 또 다른 여인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20년 숙종이 죽었습니다. 향년 60세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경종의 측위 경종 34세 왕관을 쓰며 과인은 왕이 되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다. 어머니는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 과인이 왕이 되어도 어머니를 복권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과인은 평생 이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 내레이터 경종은 4년 만에 죽었습니다. 1724년 향년 37세 공식 사임 병사. 하지만 일설에는 이복 동생 영조연인군에게 독살당했다고도 합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장희빈의 비극이 그녀의 아들에게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제12장 역사적 재평가. 선과 악은 없었다. 내레이터 320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통적 평가. 인현왕후 선. 덕이 있고 참을성 있고 억울한 피해자. 장희빈 악. 야심 많고 잔인하고 저주한 범죄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대 학자들의 재평가. 내레이터 현대 역사학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의 분석. 인현왕후와 장희빈 둘 다 희생자였다. 인현왕후의 비극. 13세의 정략결혼 본인 의사. 아이를 낳지 못해 폐위 통제 불가능한 이유. 6년간 친정에서 굴욕 아무 잘못 없이 복위했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함. 34세의 의문의 병으로 사망. 그녀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무것도. 다만 아이를 낳지 못했을 뿐. 조선시대의 왕비의 가치는 오직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이 그녀를 파멸시켰습니다. 장희빈의 비극. 궁녀 출신이라는 신분 차별.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식 인정받지 못함. 왕자를 낳아 왕비가 되었지만 5년 만에 폐위. 사랑했던 남자에게 사약을 받음. 아들도 못 보고 죽음. 그녀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주? 그것은 절망의 산물이었습니다. 권력을 잃고 사랑을 잃고 지위를 잃은 여인이 마지막으로 의지한 것이 저주였습니다. 잘못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결론. 두 여자 모두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의 희생자였습니다. 왕비의 같이 아들을 낳는 것. 사랑도 인격도 재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그래서 인현왕후는 폐위되었고 장희빈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숙종입니다. 그는 두 여자를 모두 이용했고 모두 버렸고 모두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숙종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남자였고 왕이었으니까. 대신 역사는 두 여자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선한 왕비 vs 악한 후궁. 하지만 진실은 둘 다 한 남자를 사랑했고 둘 다 살아남으려 애썼고 둘 다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것. 그것이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에필로그 320년 후 두 무덤 앞에서. 내레이터 2025년 서울과 경기도 두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현왕후 묘. 내레이터 경기도 고양시 서울릉. 인현왕후의 무덤 명릉. 숙종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왕릉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왕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장희빈 묘. 내레이터 서울 광진구 대모산. 장희빈의 무덤. 소박한 묘입니다. 왕비였지만 왕비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묘비에는 대빈묘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방문객 인터뷰. 방문객 A 30대 여성. 인현왕후 묘. 인현왕후 묘에 왔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못 낳았다고 쫓겨나다니.
방문객 B 40대 여성. 장희빈 묘에 왔어요. 악녀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잖아요. 여자로서 방문객 씨 50대 남성 두 사람 다 불쌍해요. 숙종이 잘못한 거죠. 두 여자를 가지고 놀았잖아요. 내레이터 그렇습니다. 32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이야기니까요. 지금도 여자들은 경쟁합니다. 지금도 여자의 가치는 특정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지금도 시스템은 여자들을 싸우게 만듭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자들이 서로 싸우면 남자들이 웃습니다. 여자들이 연대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경쟁이 아니라 연대, 증오가 아니라 이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최종 메시지. 내레이터 인현왕후와 장희빈. 두 여자의 전쟁.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들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여자들을 경쟁시키는 시스템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웠지만 둘 다 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적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첫째, 여자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지 마라. 둘째, 한 사람의 가치를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라. 셋째, 희생자를 가해자로 만들지 마라. 넷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다. 인현왕후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장희빈의 영혼도 평안하기를,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금단의 역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엔딩. 내레이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비극적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인현왕후는 정말 선한가? 장희빈은 정말 악한가?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여자가 연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금단의 역사를 계속 응원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비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